자, 우리 문제 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.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복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요거는요, 최근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복지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 또는 교육감의 어떤 여러 가지 신년 그 기자회견 같은 내용들을 보면 교육복지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어떤 교육부나 교육청의 성향도 있죠.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,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느냐,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교육 불평등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의 교육의 현안이 교육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자료가 주어지고,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, 뭐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이 교육 불평등 문제도 보면, 자, 그럼 배려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계층이 누구냐, 대상이 누구냐, 그지?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많은 어떤 국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어요.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 불평등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,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럼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, 지원할 때에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, 그래서 지원 그 대상들, 즉 배려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냐 이거죠. 원격 수업이 생겼을 때,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소위 그 기기 있죠,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여해 주는 것들을 했었고, 또 뭐 인터넷이 안 되면 인터넷을 뭐 예를 들어 지원해 준다거나,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평등 문제를 얘기할 때 보장적 평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. 평등도 관점이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자, 기회는 좋기 때문에 뭐 원격 수업이든 아니든 간에 다 기회는 다 주고 있는데,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여건이 안 되는 집안들이 있었죠. 분명히 아이들도 있었고.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려운 점을 일단 물리적인 측면이 있었죠. 뭐 예산을 좀 투여해서 IT 기기를 대여한다거나 인터넷을 연결해 준다거나, 즉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보장적인 측면에서 평등반을 또 실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면서도 교육의 과정의 면에서도 이제 과정적 평등이다라고 얘기하는데, 과정의 평등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점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. 평등에 관해서는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. 교육의 평가를 얘기할 때 학생들이 교육의 목표를 도달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평가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, 과연 교육의 목표를 모두가 다 도달할 수 있게끔 됐느냐,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이 아직도 많죠. 즉 보상적 평등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교육 불평등 문제를 지원하려고 할 때 저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. 원래는 보상적 평등관은요, 모두가 다 대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모두가 다 대상이 돼야 되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제한되어 있는 어떤 행정적 뭐 재정적 여건도 있고, 그다음에 좀 어려워하는 계층이 더 있기 때문에 그 계층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, 자,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.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기획안으로 작성해 달라,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. 다문화 교육,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,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인성교육 있잖아요. 이 인성교육 강화 추진 계획도 요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민주시민 있죠. 민주시민 교육 있죠. 이 민주시민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아요. 많아서, 그리고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.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도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죠. 1, 2년 전인가요?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뭐 청소년들의 어떤 뭐 좀 부정적인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. 아직도 근데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학교 폭력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거잖아요. 근데 근절 대책이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. 여러분들이 2012년도인가요? 한번 되짚어 보시면은, 그때 아마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이렇게 소위 공동으로 해서
뭐 학교 폭력 뭐 근절 대책 이렇게 근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뿌리부터 잘라내겠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그 어떤 정책들을 보면 아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. 심지어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안에 복수 담임제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많았잖아요 보면. 근데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실현이 된 것도 있고 실현이 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그 안에 대안들은. 그래서 인성교육을 얘기하면서 학교 폭력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최근에는 얘기 많이 합니다.